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탈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재개를 결론으로 내놨습니다. 동시에 향후 원전은 축소해야 한다는 결론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문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쓸데없는 공론조사로 시간 비용만 낭비했다는 거죠. 사과. 애초 야당은 공론화를 결론 미리 내놓고 하는 요식행위라고 비판했죠. 그런데 시민들은 정부와 다른 결론을 내놨어요. 요식행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거죠. 또 대통령 뜻이라며 마구 밀어붙였던 4대강 자원외교 결과 어떻습니까? 그로 인해 막대한 국고 손실을 국가에 떠넘긴 사람들은 그때 우리도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고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대선 공약도 탈원전에 신고리 건설 백지화 아니었습니까? 역시 사과는 자신의 공약을 몇 개월 만에 뒤집은 본인이 해야 하는 거죠. 공론화라는 이 절차 큰 박수를 받아 마땅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자, 저는 이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중단을 결론을 낼 줄 알았어요. 네. 아무래도 대통령 공약이었기 때문에요. 네네. 그렇게 전망되는 바도 컸었습니다. 게다가 참 재밌는 것은 이 공론화위원회 발표 이후에 원전 건설, 추가 건설은 중단해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높아졌어요. 굉장한 실험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정말 새롭고 신기한 실험이었는데요. 의미 있는 또 과정이었습니다. 결과를 잠깐 정리해 주세요. 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0일에 건설 재개 권고안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종 조사 결과에서는 건설 재개가 59.5%, 건설 중단이 40.5%였고요. 그래서 최종 결과는 19%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5, 6호기는 건설을 재개하되 이미 공정이 진행됐으니까 그러나 추가 건설은 하지 말자.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리고 이 발표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있는데 원래 박빙이었거든요. 건설 재개와 중단이. 탈원전 여론이 훨씬 높아졌어요. 참 예상 못했던 결과입니다. 모든 게. 예. 그리고 이 실험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게 그동안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의원식 하나 뽑아가지고 나 대신해서 대의해서 법을 만들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번에는 선출직 하나도 없이 다 스스로 공부하고 다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해서 시민들이 정책을 결정한 거거든요. 이런 제도는 스위스를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말이 직접민주주의죠. 거기 있는 칸톤이라고 그러죠. 그 주에서 실제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주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글라루스인가? 예, 글라루스일 겁니다. 작은 도시인데 1년에 한 번 그것도 광장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투표해가지고 뭘 결정하는 란츠게마인드인가? 오늘 갑자기 안 척하려고 그랬더니. 스위스도 직접민주주의라고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흔적이. 실제 이 공론화제는 제가 보기에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사실 야당 나와서 100명씩 막 밤새 3박 4일 끝장 토론을 한다고 해도 이거 결론 안 나거든요, 절대로. 싸우기만 하지. 그런데 이제 이 400여 명이, 길을 제시했고 그게 굉장히, 그 결론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뭐 건설 중단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론이 나면 또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네.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이런 보완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400명이 과연 민의를 평균적으로 제대로 반영했는가. 근데 이건 뭐 여론조사 기법이 시간이 지날수록 정교해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완할 문제인 것이고
예. 보통 대통령은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4대강 공론화 해서 결정하자 그러면 그걸 했겠어요? 예. 미쳤냐고 그러겠지. 그럼 내가 왜 대통령 했어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정부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 시스템을 도입한 결정은 대담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예. 정부는 이 사안만큼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예. 뭐 보수 야당이 반대 이 결론 나고 나서 비판하는 건 이해가 가는 면도 있어요. 원래 무조건 건설하자는 거였으니까. 근데 저는 국민의당이 이걸 비판하는 건 앞뒤가 안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체르노빌 몇 주년, 좀 하여튼 몇 주년 그때 잘 가라 핵발전소인가? 그런 국민본부가 있어요. 그때 같이 서명도 하고 신고리 건설 백지화 탈원전 본인이 직접 건설 중단돼야 된다고 했었단 말이죠. 국민의 생명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본인이 한 말입니다. 예. 몇 개월 됐다고 이게 갑자기 입장을 바꿉니까? 자, 사과할 대상이 없다, 정부가. 사과는 거꾸로 해야 되죠, 저희들이. 자,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의미 있는 절차고 앞으로도 이 절차를 더 보완해서 다른 어떤 갈등 사항도 적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다음 순요. 네, 지난주에 추명호 전 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바로 그 다음날 또 다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정치공작을 주도했다라는 혐의로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은 구속됐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거는 신 전 실장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추명호 전 국장의 직속 상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요,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해서 보강 수사 후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그 추명호 국장은 왜 구속되지 않았냐? 그때부터 말들이 많았는데 신 실장이 직계다니기도 하고 신 실장은 또 구속됐어요. 네, 그렇죠. 도주 및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구속영장이 나왔습니다. 증거인멸의 끝판왕이 국정원이잖아요. 끝판왕이에요. 네. 진술 조작하고 굉장히 아예 다 없애버리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정황들이요. 지난 댓글 공작 수사 때도 아예 가짜 사무실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제 JTBC가 내용을 보도했었는데요. 네.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이 아예 가짜 사무실이었다는 겁니다. 가져간 서류도 가짜였고요. 그러니까 세트를 만들고 세트. 예, 트루먼쇼 같은 장면이죠. 네, 세트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가짜 서류 잔뜩 박아놓고 캐비넷에도 가짜 서류 집어넣어 놓고 가짜 서류의 내용은 뭐냐? 대북 활동을 한 것처럼 만들어놨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활동이 적절했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사무실을 통째로 세트로 만든 거 이거는 말이죠. 다른 곳에서는 못하는 겁니다. 상상을. 거기서는 지우고 없애고 하는 거죠. 여기는 사무실을 새로 지어버린 거 아니에요.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잔뜩 가짜 서류를 만들어 놓고 여기를 압수수색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한 모든 서류가 가짜인 거예요. 네, 정말 황당한 일인데요. 다시 수사를 해야 될 정도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국정원의 핵심 공작 관련자는 구속 수사 없이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기는 뭐가 없어요. 추명호 국장도 실제 자신의 컴퓨터 하고 주변에 노트북 다 지우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 또 최근에 드러난 사실인데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추명호 전 국장이 사무실의 컴퓨터 10대가 초기화되고요. 노트북 세대는 아예 폐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국정원을 상대로 국정원의 국장, 실장 이런 급을 상대로 해서 핵심 공작을 따지는데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웃기는 소리라고 봅니다. 저는 정말. 네, 특히 이 같은 조치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진행됐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묵인하에서 이런 증거인멸이 이뤄졌다라는 거죠. 추명호 전 국장요. 특히 추명호 국장만 계속 주목받는 이유는 물론 구속영장이 기각돼서도 하지만 왜 보호받을까? 보호받는다면 만약에 사실은 추명호 국장이 최순실 라인이고 추명호 국장이 우병우 직보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본인이 직보했다는 것도 인정을 하긴 했죠. 예,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우병우에게 비선 보고했다라고 본인이 직접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최순실 관련 보도는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끝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누구를 보호하느냐? 왜 최순실을 보호하겠어요? 최순실을 인정하려면 우병우 전
수석이 나와야 되고 무영선 수석은 최순실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우병우, 최순실, 박근혜로 이어지는 국정농단의 핵심 라인을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드러나야 되는 거. 결국은 추명호 국장을 보호한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연결되는 그 고리를 보호하는 거다라고 그걸 영장실심사 같은 것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기각심으로써 라고 추론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만 두 번째 영장도 기각하는지 한번 두고 보죠. 예. 이런 추가적인 사실들이 많이 나오는데 국정원 간부가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직업인 것이에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그게 적국을 상대로 하는 거면 그게 잘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공작을 국민들을 상대로 해놓고 그게 드러날 것 같으면 다 없애버리는 그게 직업인 조직하고 거기 국장이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고 기각을 한다면 정말 웃기는 소리라고 봅니다. 가짜 사무실. 예, 추정국장 같은 경우에는 혐의의 타당성, 필요성, 구속영장의 필요성 같은 것이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도 있긴 있는데요. 어쨌거나 두 상위의 상급자 두 사람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요. 영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도 이제 수사 대상이 되겠네요. 직접적인.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압수수색 할 때 압수수색 메인 서버 거부한 게 남재준 국정원장이었습니다. 자, 국정원 관련된 소식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자유한국당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친박 핵심 의원들과 서로 싸우고 있는데요. 서로 물러나라면서 폭로전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20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탈당 권유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요. 서청원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홍준표 대표 체제가 종식돼야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꺼내들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홍 대표가 자신에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대표는 또 반박을 했는데요. 오히려 MB정부 때 감형시켜주고 석방시켜주고 사면해준 사람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반박한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올 초에 작년 연말부터 새누리당 시절 비대위원장 임명진 목사와 서청원 의원이 유사한 공방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첫 공방을 보고 이게 약속 대련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미락설도 나왔죠. 나중에 임명진 위원장이 뭐 국회의장으로 모신다고 했다느니 또는 뭐 친박 의원들에게 일단 탈당계를 내면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했다든지 뭐 약속 대련의 한계가 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임명진 위원장이 사퇴하면 진짜고 사퇴하지 않으면 약속 대련이 나오는데 사퇴 안 했어요 아무도. 예. 이번에는 그럼 진짜 결투냐? 그때 척도가 사퇴하느냐 아니냐였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척도는 서청원 의원이 홍준표 대표와 관련해서 뭔가 물증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 녹취록 관련 자료가 있다라는 식의 네네. 암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물증을 내놓는데 나중에 홍준표 대표에게 치명적 타격을 줘서 대표를 물러나게 할 정도다. 그럼 진짜 싸우는 거고요. 예. 내놨는데 별게 아니거나 아니면 안 내놓거나 약속 대련일 수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말이죠. 퍼포먼스의 달인들이기 때문에 예, 그 앞에서 몇 마디 하는 거 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뉴스가 됐던데 그저께도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속이 아주 깊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구심을 걷지 않은 채 예, 지켜보겠습니다. 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지금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는데요. 새로운 증거가 나오게 된다면 또 2심에서 무죄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한 물증이 아니라 그냥 다 아는 얘기 정도 나오면 약속 대련의 향기를 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예.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자, 뉴스를 한 두세 개 정도밖에 못 다루겠네요. 오늘 네. 좀 일찍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일본 중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출구조사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출구조사에서 집권 자민당은 전체 절반이 넘는 의석을 확보하며 압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또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합하면 개헌 가능한 선까지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장사 잘하고 있다고 제가 그랬었는데, 예.
그때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미사일 다 지나갔는데, 아직도 거기 들어가 있으라 그러고, 미사일은 뭐 600km 위에서 날아가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피신하라고 하고, 예, 장사 잘했죠. 원래 전 세계 극우는 다 이런 식으로 장사해요. 예. 근데 이제 북한 장사의 이 선거가 그 결과다라고 일본 시민들을 한심해 할 수 있는데, 우리도 몇십 년간 그래왔어요, 몇십 년간. 예. 공포 마케팅이라고.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려고 하겠네요. 아베가 원하는 바고, 저는 미국도 묵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네, 헌법의 자위대를 명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선거 기간 동안 일본이 해왔었습니다.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중국을 견제한다. 이게 이제 미국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진작에 여러 가지 방식의 제어를 했겠죠. 예.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전혀. 미국을 그 일방적인 우방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미국이 동북아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고 일본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봐야지. 맨날 미국 얘기만 하면 뭐합니까? 예. 자, 다음 뉴스는 또 뭡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대응과 관련한 인터뷰를 또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안다면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폭스뉴스 프로그램과 한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예, 아무 내용 없이 똑같은 말을 계속 한다는 게 충격적이네요. 몇 달째. 이건 리얼리티 프로에서 예고편 보면 항상 뭐 충격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잖아요. 다음에. 보면 별거 없어요. 똑같은 짓의 반복입니다. 뻥튀기 연속. 예, 말만 바뀌었지. 네, 다음 달 동북아를 이제 드디어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와 앞서서 북핵 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충격을 더 이상 안 받으니까 자기가 직접 충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 뉴스는요? 네, 카탈루냐 분리 독립을 둘러싼 스페인 중앙정부와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총리가 현지 시각으로 21일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헌법을 발동해서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해산하고 향후 6개월 내에 선거로 새 지방정부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엔 중앙정부가 카탈루냐를 직접 통치하게 되는데요.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강대국 혹은 강제한 전략이에요. 이게 자치권을 박탈한다고 해버리면 이제부터 카탈루냐는 독립이 아니라 자치권 확보가 전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전략적으로 실패했다. 그때 독립선언을 했었어야 돼요. 독립선언을 해놓고 독립선언을 한다고 직접 바로 독립되나요? 안 되는데 전선을 거기서 그었어야지. 이거 뭐 내가 열내고 할 얘기도 아니긴 한데 투표권도 없고. 근데 그랬어야지 최소한 자치권 확대라도 되죠. 예. 이 중앙정부가 계속 겹주고 그러니까 이제 유예한 거 아닙니까? 선언을. 유예하고 났더니 아예 박탈한다고 전선 밑에다 확 그어버린 거죠. 여기에 이제는 뭐 다시 되돌려 달라고 시위를 해야 될 판이니까 전략적인 완전한 실패죠. 예. 당한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다시 국면 전환이 100만 명, 200만 명이 나와서 계속 시위를 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끝났다고 봐야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